그렇다면 모호하게 인식되고 있는 영재의 정확한 정의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이 영재를 인지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IQ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평균 이상의 IQ, 쉽게 말해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때문에 영재 교육은 뛰어난 소수의 아이들만이 아닌 잠재력을 가진 모든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영재 교육이 과학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긴 하지만 대한민국의 입시 위주의 교육 환경은 영재학교나 과학고 졸업자마저도 의대로 진학하게 만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기초과학이 학생들에게 외면받아온 이유이기도 한데요. 기초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 현황을 보면 국내의 기초과학이 다른 나라에 비해 굉장히 약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데요. 2020년 기준 미국 279명, 영국 92명, 독일 73명, 프랑스 35명, 일본 24명이죠. 하지만 한국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한 나라의 기초과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기초과학이 당장 밥 먹여주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원천 기술을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전부 다 기초과학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선진국에 있는 국가들을 보면 다 기초과학이 강점을 갖고 있죠. 기초과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좋게 해주는 현상이 같이 가야지 이게 교육적으로만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정말 기초과학을 해서 이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환경이 만들어져야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는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이 2011년부터 10년 동안 노벨 과학상 수상자 79명을 분석한 결과 핵심 연구 시작부터 수상까지는 평균 31.2년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결국 꾸준한 R&D 투자와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영재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이제 20년 정도입니다. 2000년에 와서야 영재교육진흥법이 만들어졌고 이때부터 체계적으로 국가에서 영재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해외의 경우 사정이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보다 영재 교육에 수십 년은 앞서 있죠. 또 우리나라가 수학이나 과학 영재를 선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면 영재 교육 선진국에서는 어느 분야든 특출한 재능이나 잠재력이 발견되면 영재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 영재 교육에 대한 지원을 복지 차원으로 하는 것이 교육 정의의 실현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영재 교육은 일반 학교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자유로운 분위기의 교육 환경 속에서 잠재력을 가진 학생들을 발굴하고 그 학생들이 좀 더 좋은 교육과 선생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또 특정 교육만이 아닌 일반 학과 교육과 영재 교육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학클립 재밌게 보셨나요? 대한민국 과학 전문 방송 YTN 사이언스의 유익한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누르시고요. YTN 사이언스 구독도 부탁드릴게요.